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있나요? 결혼 초반에는 통화도 많이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언젠가부터 뚝 끊긴 느낌이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약 76%가 부모님께 적어도 가끔은 연락을 드린다고 답했지만 반면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고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라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일에서 2회 연락하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고 자주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거의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락 감소는 단순한 소통의 빈도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과도 연결된 핵심적인 관계 요소입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패널 조사 결과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월 1회 이상 얼굴이나 전화 연락이 유지될 경우 노인의 우울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락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정서적 상처와 학대 경험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연락을 점차 줄이거나 끊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유년 시절의 정서적 상처나 학대 경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느낀 성인 자녀의 77%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의 경우도 59%가 이런 이유로 단절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무시당하거나 감정이 억눌린 기억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감정적 소통에 지치고 상처 재현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어떤 부모는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녀의 감정을 사과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서적 상처는 물리적 폭력보다 눈에 더 잘 보이지 않지만 반복적인 비교, 무시, 기대 수준, 강요, 말로 하는 압박 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자녀는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게 됩니다. 연락 단절은 단순한 소통 감소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삶의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치관 신념의 충돌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자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부모와의 정서 및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입장, 종교,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 선택 등에서 세대 간 차이가 명확해지면 부모와의 대화는 공감보다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미국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연락 단절이 발생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한국에서도 가치 지향이 다양한 자녀 세대의 증가로 부모와 갈등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거나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소통을 줄이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안정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과잉 보호, 즉 헬리콥터 부모의 역효과인데요. 한국에서 최근 관찰되는 사례 중 하나는 높은 관심과 통제를 의미하는 과잉 보호 스타일로 헬리콥터 부모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 일, 결혼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조언을 반복하면 오히려 성인 자녀는 자율성과 경계를 침해당한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돌봄의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공간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연락을 줄이는 것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부모가 자녀를 어른 대 어른 관계가 아닌 여전히 자녀처럼 대할수록 갈등은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생활 변화와 물리적 거리입니다. 자녀의 거주지 변화, 직업, 결혼, 육아 등 생활 패턴 변화도 자주 언급되는 연락 감소 요인입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성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크게 줄고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직장 이동, 지방 근무, 해외 거주 등으로 물리적 거리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연락 빈도와 질이 줄어듭니다. 또한 바쁜 일정, 자녀의 일상 우선순위 변화, 육아 경력 준비 등의 이유로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연락 빈도를 낮추며 부모가 배경을 모르면 왜 안 연락하지? 라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5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정신건강 문제 및 중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또는 부모 측의 정신건강 문제, 중독 이슈도 관계 단절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측이 우울증, PTSD, 알코올 약물 중독에 시달릴 경우 그로 인한 갈등, 감정 불안정, 의사소통 문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는 자신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서로 상처를 반복하면서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며 전문적 치료나 중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각 원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과잉 보호 스타일과 과거 정서적 상처가 만나 연락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고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감이 함께 쌓이는 경우도 많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인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 방법 5가지를 단계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기입니다. 이건 취미생활 찾기가 포함되는데요. 연락 단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서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앤더슨 박사는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함께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만의 취미나 활동에 몰입하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녀에게도 나는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미술, 독서 모임, 요가, 자원봉사,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내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입니다. 자녀가 왜 연락을 줄였는지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녀가 느낀 불편이나 상처를 인정하고 방어적 언행을 자제하며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통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단, 과거 잘못을 반박하거나 상황을 변명하려 들기보다 나를 주어로 한 문장 표현,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를 사용하여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번째, 조심스럽고 긍정적인 접근 시도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이 어렵다면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먼저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 조심스럽고 간단한 메시지나 편지, 엽서 등을 통해 준비될 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방어나 요구보다는 자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표현이 핵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나의 행동이 아들인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준비되면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 와 같은 표현입니다. 4번째, 전문가 도움과 지원 그룹 활용입니다.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치료사, 심리상담가, 가족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은 양측의 감정을 중재하고 커뮤니케이션 재구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지직 커뮤니티나 부모 대상 지원 그룹에 참여하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현실적인 경계 설정과 장기적 접근입니다. 연락과 관계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며
서로에게 허락 가능한 수준에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관계가 편안한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자녀에게 존중받도록 요청하되 일방적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경계 설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연락 횟수 또는 방식 전화, 문자, 영상 등을 미리 합의하기. 2. 대화 주제 제한 정치, 교육 방식 등 민감한 주제 제외하기. 3. 만날 때 장소나 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보하기. 또한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음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소원 끝에 관계 회복한 한 가족 이야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과 수년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정리해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내 다양한 부모 자녀 단절 사례와 유사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60대 초반의 이순자 씨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직장, 생활 변화가 겹치면서 점차 부모님과의 통화를 줄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절 응답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몸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침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가족 외의 친척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며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부모에게는 소식 한 줄 없이 지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동생 가족 자주 만나고 여행 가는 사진 올리더라. 이제는 완전히 연락 끊을 만큼 서운한 감정이 컸다. 이 글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고 충격과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도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비침습적 접근과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적인 요구나 회유보다는 무조건 기다린다. 준비되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갈등이나 잘못에 대한 변명 없이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기다리겠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았습니다. 언젠가 나의 말과 행동이 너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준비되면 연락해주렴. 나는 언제나 열려 있단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최근 사진 한 장씩을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게시하면서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병행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서적 고립을 느끼며 병원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주부 지원 커뮤니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나며 감정 부담을 조금씩 덜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방어적으로 나서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 과정은 어머니에게 감정적 회복의 여정이 되었고 자녀와 다시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내적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변화의 발걸음이 어느덧 3년을 채워갔습니다. 3년 뒤 어느 날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어머니는 침착하게 답장했습니다. 이후 점차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린 손녀의 사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짧은 서로 소식 묻기가 반복되었지만 차츰 전화통화로 이어졌고 주 1회 정도 정례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해당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인 충돌보다 기다림과 공감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편지나 메시지 등의 비강요적 접근이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으며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가꾸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정서 회복을 병행한 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복잡하고 상처 깊은 상황에서도 시간과 진심이 관계, 회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작은 신뢰의 회복에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깊더라도 진심 어린 기다림은 자녀에게 공간을 주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아이와 다시 연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로서의 미안함인지, 자녀와의 애정과 유대의 회복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체면 때문인지, 이 동기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소통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진정한 회복 의도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를 내려놓고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느낀 감정이나 기억을 인정하고 그들이 느낀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의 물꼬를 엽니다. 그때 제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진정한 사과의 언어는 방어보다는 공감을 향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내지 말고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연락 가능성과 감정을 전하세요. 한 번 메시지를 보낸 뒤 반응이 없어도 문을 닫지 말고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언제든 열려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태도는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정서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황금 기회입니다. 취미를 찾고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으로 충전되는 경험을 쌓아가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회복력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 자녀에게 다가가는 자연스러운 기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인내심입니다. 자녀가 소통의 문을 열더라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연락 방식과 주제, 빈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의 지속성을 만듭니다. 단절과 화해가 반복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해 보세요. 이 5가지 메시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에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경청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이미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이 결국 관계 회복의 기반이 됩니다. 단번에 회복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하루 한 문장, 한 통화, 한 신호라도 보내는 그 꾸준함이 무너진 다리를 복원하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마지막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지키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만이라도 흔들리면서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처럼 실천의 단계가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부드러운 대화가 흐르고 눈빛이 이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